질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번 629번 이 질문이고요. 또 몇 번이 있을까요? 633번. 또 말해. 말씀하세요. 그래요? 자, 629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29번에서는요. 루트 3n,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야. 그리고 3n 플러스 2,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야. 당연히 그 수 두 개를 곱하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리수인 게 맞는데 이걸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했으니까 우리는 가정을 한다는 거야. 이걸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느냐? 분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 분수.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냥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식이 유리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얘가 분수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잡았죠? A분의 B다. 근데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는 A, B가 정수면 된다고 했어. 정수. 근데 정수 중에서도 우리는 약분해가지고 기하분수다. 그래서 A랑 B가 서로 소다. 이 부분이 서로 공통인 약수는 1만 갖는다. 그걸 딱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a제곱 b제곱 3n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보니까 기억의 좌변이 자연수이고 a, b는 서로 소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서로 그러니까 얘가 맞죠? 얘가 자연수예요. 자연수. 이제 루트 없앴으니까. 그런데 서로 소야. A랑 B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 분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분수가 뭐 예를 들면 12의 제곱분의 3의 제곱 예를 들면 이런 수가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약분해가지고 4의 제곱 이렇게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 두 개가 서로 소가 안 되지. 문제에서 서로 소가. 근데 서로 소이면서 그러니까 약분이 안 돼야 돼. 쉽게 말하면. 동시에 약분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서 그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A가 1인 거야. A가 1. 그래야만 A가 1이어야만 이제 1 딱 대입을 하면 B 제곱이랑 3n 그리고 3n 플러스 2랑 이렇게 같은 자연수는 자연수다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쉽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거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은 우리가 짝수의 제곱이거나 홀수의 제곱일 텐데 이게 제곱수가 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네모칸 가는 1입니다. 가는 1이고 니은을 기억에 대입을 하면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식을 3n 요것을 이제 이렇게 이항을 시킨 거야. 이게 전개하면 3n 플러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1이 뭐가 있지? 거기 보면 거기에 1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는 1을 만든 건데 전개하면 9n 제곱 6n. 이 식을 전개를 했네요. 전개를 하면 9n 제곱 플러스 6n, 그 다음에 이가 넘어왔습니다. 마이너스 b제곱는 0, 이런 상태가 되죠. 전개했습니다. 전개. 근데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땠느냐, 좌변에 1 더하고 우변에 1 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이 3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고 1대죠. 그래서 합차로 3n 플러스 1에서 b를 빼고 3n 플러스 1에서 b를 더해서 1이 됐다. 이렇게 일단 식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결과가 1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n도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n이 자연수죠. 그 다음에 b도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론 b가 빼기 b니까 음의 정수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둘이 곱해가지고 1이 돼야 됩니다. 얘가 더 큰 수고 얘가 더 작은 수입니다. 근데 둘이 곱해서 1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1, 1이거나 둘이 곱해서 1, 1 이렇게 곱하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야 둘이 곱해서 1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럴 수가 없죠. 3n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1이면서 동시에 3n 플러스 1 플러스 b도 1 되는 수, 이런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3n 플러스 1, 3n 플러스 1 똑같으니까 b를 더하나 빼나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건 b가 0이어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a, b는 서로 소고 a, b는 거기에 보면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떠냐? b는 0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요게 납니다. 요게 3n 플러스 1이나 3n 플러스 1이나. 그래서 둘이 곱한 결과가 동시에 1이거나 동시에 둘이 곱한 결과가 1 되려면 동시에 1, 1이거나 동시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b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게 잘못됐고 이 값은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그러면 m의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fn은 3n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답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633번. 633번은 우리 내가 혹시 그 절대값 설명해 줬니? 절대값? 절대값 전개할 때 절대값 제곱해 가지고 그식 풀면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적어줬었지 그때 어제.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야.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을 해서 뺍니다. 자, 그래서 그 633번에 옳은 것을 찾으래요. 그러면 먼저 633번의 기억은요. 해소를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을 뺍니다. 그런데 전체 절대값일 때는 절대값이 제곱을 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a제곱 2ab b제곱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을 뺀 거고요.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은 정리되고 4ab가 나오는데 그러면 ab가 양수일까요? 0일까요? 음수일까요? 문제에서 ab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ab는 사실 양수, 0, 음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서 왼쪽이 클 수도 있고 오른쪽이 클 수도 있고 이건 대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소 비교 대상이.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기억이 거짓이 되는 게 A가 예를 들면 1이야. 근데 B가 마이너스 3이야.
b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절대값은 둘이 더해서 절대값이니까 2가 되지만 a 빼기 b의 절대값은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이 클 수도 있고 오른쪽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문제에서 낸 게 왜 냈지 이거?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을 뺍니다. 여기서도 전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대로 풀립니다. a 제곱과 b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루트 속이 양수니까 그대로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각각의 절대값이니까 a 제곱 이 절대값 ab 그 다음에 b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무섭게 우리 공사 중인가 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당연히 절대값 ab는요 a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이 식의 결과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풀렸다.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이건 뭐야? 루트도 있고 절대값 a도 있고 루트도 있고 빼기 루트 이렇게 지금 식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은 각각의 루트가 따로따로 씌워져 있고 얘는 통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절대값이나 아니면 루트나 이렇게 전체로 되어 있는 건 제곱과 함께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식은요 이걸 제곱해요.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는데 요 안에 있는 절대값은 사라지면 안 돼. 요거 제곱하면 둘이 사라져서 절대값 a 플러스 2 둘이 곱하면 루트 씌우고 절대값 ab 그 다음에 절대값 b 요게 앞에 식을 전개한 겁니다. 앞에 식 전개한 거. 그 다음에 뒤에 식은 전체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져서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값이니까 떨어지고 그 다음에 2 루트 절대값 a, b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절대값 a, b는 양수 또는 0입니다. a, b가 숫자가 몇이든 상관없이 절대값까지 한 개 루트 속의 값이야. 그럼 루트 속의 값이 양수이거나 0이면 이 루트 값은 실수죠, 실수. 그래서 루트 속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루트 값은 양수고요. 거기다 2를 곱해놨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다. 또는 0이 들어가면 루트 0이니까 0이다. 그래서 앞에 식의 제곱에서 뒤에 식의 제곱을 뺀 결과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왼쪽 값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 값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참이다. 기억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연서님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신학기 된다고 안 풀고 버리지 말고 마무리는 해.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은 사슬기야, 코시 슈바르츠 없고요. 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설명은 좀 했던 것 같은데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히터 켰는데 왜? 그 추위? 뭐야? 나 켰거든? 29도로 지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뒤에 창이 있어서 그래. 창. 따뜻해지면 뒤로 가도 돼. 아니 혹시 추우면 여기 선상에 오라고. 혹시 추우면 앞쪽 자리 옮겨도 돼. 자 그러면 함수에서 혹시 질문은 없을까요? 함수 풀진 않았니? 풀었니? 어디까지 풀었니? 155쪽. 155쪽까지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691번. 691번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냐, 함수가 맞느냐, 함수가 아니냐. 얘는 항아리 그림으로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1, 2, 3.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 2, 3, 4, 5 이렇게 쭉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로 화살표가 갈 때 이렇게 모두 다 한 방씩만 가야 돼. 한 방씩만.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무조건 함수다. 그런데 1, 2, 3, 1, 2, 3, 4, 5 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x값 하나에서 y값에 화살표를 두 개 보내거나 이러면 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또 어떨 수도 있느냐 하면 화살표를 안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수가 아닌데 지금 보면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잖아요. 좌표 평면상에. 그러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게 1하고 2하고 3하고 있습니다. 함수인가를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혹시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니? 비가 온다. 어떻게 하느냐? 정의역에 해당하는 자리에 위에서 아래로 x축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긋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점이 딱 한 번만 생겨요. 교점이 안 생기거나 두 번 생기거나 그러면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보면은 어떠냐? x1에 y1 1,1에 점이 찍히고요. x1에 y2 1,2에도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지금 노란색 부분처럼 화살표를 x값 하나에서 y값에 두 개를 쏘면 위에서 아래로 선 것을 때 교점이 두 번 생겨. 그럼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처럼 화살표를 안 보내. 그러면 안 찍혀. 그 다음에 2에서 뭐 2는 이제 그래 얘는 정상적으로 갔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2에서는 1, 2, 3, 4에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의역에서 선을 그렸을 때 한 번만 찍혀야 돼. 한 번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거기 691번처럼 범위로 줄 수도 있거든. 그 안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라고 해. 그러면 691번은 보면 정의역이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1, 2까지 1, 2까지 정의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2까지 해당하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벗어난 데 필요 없어. 이 구간에서 위에서 아래로 선을 계속 그리면 어디서든 교점이 계속 하나만 생기는데 그 교점들이 어디 범위에서만 생겨야 되느냐? 거기 문제에서 보면 공역도 줬죠. y는 마이너스 2 y는 7 이 범위 안에서만 그림이 딱 완성이 돼야 돼. 그 범위 안에서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 x는 2, 공역 y는 마이너스 2, y는 7 이렇게 주잖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하면 네모칸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딱 그려. 그래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선들을 많이 그리는데, 그랬을 때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물론 증가함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1번처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2번처럼 여기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지나도록 2번처럼 그린 거. 그 다음에 여기 3번처럼 그래프를 그렸어. 물론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입니다. 그런데 1번은 어땠느냐면 정의역은 뭐 정의역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그림이 있어야 돼. 있고 벗어나는 것, 이렇게 벗어나는 건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림이 혹시 있더라도 안 보는 거야. 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범위 정의역 안에서 그래프가 보니까 요 공역 범위보다 조그맣게 그려졌죠. 근데 이거는 요 꼭지점 딱 지난 겁니다. 꼭지점 지났고 얘는 위로 좀 벗어났습니다. 여기 보는 거 벗어났잖아. 물론 아래로도 벗어나게 하고 싶었는데 잘 못 그렸어. 벗어났어 어찌됐든. 그랬을 때 어떠냐? 1번이랑 2번 그림은 이 두 개는 함수입니다. 이 두 개는 함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함수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1번이랑 2번은 보면 x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들을 계속 선을 그려. 그럼 교점이 계속 생기는데 그 교점이 여기에서부터 y값이 여기까지 생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치역이라고 해. 치역. 그래프가 찍힌 y값의 범위. 그 다음에 요 하얀색부터 하얀색까지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해. 그래서 반드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치역은 화살표를 받은 대응한 화살표를 받은 y값들의 모임이고, 공역은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y값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반드시 공역의 치역이 부분집합이 돼야 돼. 부분집합이. 이 부분집합은 같다는 것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y값 중에서 화살표를 못 받은 애들 있잖아.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해. 1대1 함수 기억나니? 미팅 가는데 친구 따라온 거. 그러면 y값 중에서 화살표를 못 받은 친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함수는 맞습니다. 1대1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은 보면 요 끝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상도하면 교점이 계속 생기고, 그 어떠냐? 교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떠냐? 공역이 곧 치역이야.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1대1이야.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느냐?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근데 요 세 번째에서는 어떠냐? 여기 이렇게 계속 선을 그려보면 선이 만나는 것 같긴 한데 어떠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y값의 범위, 여기가 이제 대응하는 치역이 되죠. 근데 치역이 어떠냐? 공역보다 치역이 더 커버려. 그러니까 커버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화살표는 반드시 공역 안에다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 때는 함수냐 확인을 하고 이 치역의 범위가 반드시 공역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691번처럼 생겨 있는 그림이 있어.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네모 하나 샥 그려요. 자, 691번은요. 정의역과 공역이 있습니다. 조금 비율을 맞춰서 그리면 문제 풀기 좀 더 편할 거야. X축, Y축이 있습니다. X축, Y축을 그리는 이유는요. 그 fx가 Y절편이 1이니까. 여기 0,1을 지나니까. 근데 정의역은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에서부터요. 오른쪽으로 두 칸 2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역은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2, 3, 4, 5, 6, 7 한참 올라가네 7까지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그려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fx라는 그래프가 ax 플러스 1인데 y절편은 1이야. 이 자리는 꼭 지나가야 돼. 이 자리는. 그 다음에 a 값은 기울기죠. 아이고 a 값이 커지면 a 값이 작아지면 요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아까처럼 어떠냐 위나 아래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떠냐 이런 그림이면 당연히 돼. 근데 문제에서는 A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나? 뭘 찾으라고 그랬니? 최대 최소? 개수? 그럼 범위 찾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볼 때 뭐냐 하면 과연 여기서 이걸 봐야 돼. 계속 이게 커진다면 요렇게 지날 때랑 또 요렇게 지날 때가 있어.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를 지날 때랑 언제가 기울기가 더 큰가 이거 찾아봐야 돼. 똑같으면 더 좋고 똑같으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1이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기울기 2죠. 기울기 2.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2,7이니까 x가 2 커졌을 때 y는 3 커지니까 얘는 기울기가 3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울기가 2짜리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 이게 기울기가 2짜리야. 근데 요게 더 이쪽을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해서 기울기 3짜리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래로 더 내려가는 거지. 근데 위로나 아래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위아래 중에 한쪽이라도 여기 끝을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A 값은 이렇게 올리다 보면 여기 2까지는 가능해. 2까지. 근데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요 아래쪽이 삐져나오기 시작하거든. 삐져나오면 함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야. 최대값은 2. 이거 이해되니? 최대값은 2.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이 쫙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다 이렇게 말뚝을 박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다가 요쪽에 맞춰서 그리면 넘어가고 이쪽에 맞춰서 그리면 뭐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갈 때까지만 해야 돼. 위쪽이나 아래쪽 중에 한쪽이라도 넘어가면 그건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넘어가기 위한 A의 최대값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으로 여러분 찾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 꼭지점 감소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요 두 개 요 선 요 두 개를 비교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눈에 확 띄죠. 그렇지 않니? 이게 눈에 확 띄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2,-2니까 요 기울기는 x에서 x 빼 2분의 y에서 y 빼 마이너스 3. 근데 이 점이면 마이너스 1,7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x에서 x 빼 1, y에서 y 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은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아래로 삐져나와 버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가 한쪽 위나 아래 중에 하나라도 삐져나가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하나라도 삐져나가면. 그래서 이제 쉽죠? 이게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 0, 1, 2 이게 만족하는 정수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쪽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 696번 문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문제인데 혹시 했었니? 696번 안 했었니? 가죠. 696
6번. 했어? 했지 이거. 그래프 보고. 1대1 함수 그러면 어때야 돼?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1대1이 되는 거 가로로 선 것을 때 교점이 하나씩. 그래서 4번이다.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697번도 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엔 이제 698번 하나만 해보고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8번은 F1 더하기 F2가 최대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고 이거는 그냥 찍으란 얘기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가 될까 해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답 찾아가 주세요. 찍으란 얘기입니다. F1 더하기 F2의 값이 최대가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1하고 2가 누가 더 큰 걸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에 내가 그린 게 꼭 답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5랑 6이랑 더해서 11이다. 요 둘이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렇죠. 1대1이라고 돼 있으니까 1대1. 깜짝이야. 1대1 아니면 66으로 꽂아야 되거든. 1대1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한번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700번 문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700번 문제에서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1대1 대응 동그라미 있어. 대응. 그러니까 700번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2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있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2짜리고 y절편 6이니까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어. 요게 y는 2x 플러스 6이고 여기가 0,6이라는 자리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떠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사용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라. 0보다 클 때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야. 사용하지 말아라. 여기에다가 어떠냐 하면 x 플러스 2a라는 그래프를 0보다 클 때 사용하는데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한 칸. 같은 비율만큼 가는 요 경사도를 갖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y절편이 2a예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내가 기울기 1짜리니까 이렇게 1번처럼 그려야 될 것인가 2번처럼 그려야 될 것인가 3번처럼 그려야 될 것인가. 똑같은 평행한 기울기 1짜리라고 봐주세요. 요 그래프를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3번처럼 그리게 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구멍이 뻥 뚫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면 가로로 선을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3번처럼 그래프가 이 빨간색이 그려지게 된다면 1대1이 될 수가 없어. 1대1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1번처럼 그려진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색칠하고 점선을 타고 이렇게 또 그려지는 겁니다. 1번처럼 그려지면 어떠냐? 비가 오고 함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 1대1 맞습니다. 1대1. 없는 자리는 안 그어. 1대1.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 하면 x값이 있고 y값이 있을 때 y값 중에 일부분이 화살표를 못 받고 나머지 애들만 쫙 이렇게 받는 거야. 1대1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이 비어있는 그래프는 1대1 함수라고 그래. 1대1 함수. 근데 문제에서는 1대1 뭐라고 했죠? 지광아 1대1 뭐래?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라는 건 빈 곳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빈 곳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반드시 2번처럼 끊어지지 않게 딱 이어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6과 2a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a가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700번이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래프 보고 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1대1 대응은 빠진 자리가 없이 선이 촘촘하게 쭉 이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y-값이 쭉 이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 이게 항상 문제다. 예를 들면 이런 사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 여기 색칠을 딱 해줘. 그 다음에 여기 비어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쳐서 함수 fx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떠냐면 이런 자리에서 끊어졌지.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여기 이거는 사실 없는 거야. 이런 선들은 없는데 우리가 가상으로 그린 거야. 그러면 노란색 타고 가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가니까 이런 자리에서 끊어졌거든. 이런 끊어진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불연속이라고 그래. 불연속. 끊어져 있다. 근데 이거는 1학년 때 따지진 않고 1학년 때는 이 함수 있잖아요. 요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이제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로로 선 것을 촘촘하게 계속 교점이 하나씩 생기죠. y는 몇 도 생기고 그 다음에 y값이 계속 화살표를 받아. 그랬다가 여기서 한번 받고 또 y값이 계속 화살표를 받아. 그래서 y값이 화살표를 전부 다 화살표를 받는 거야. 1대1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 끊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이런 그림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700, 이거 다 해야 되는데 702번. 702번 문제에서는요. 똑같은 1대1 대응인데 이번에는 x 앞에 기울기 자리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4-a랑 3+a랑. 그 기울기 자리가 미지수로 잡혀있는다. 기울기 자리가.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위식하고 아래식에다 x에다 1을 넣는 거야. 위식에다 1 넣고 아래식에다 1 넣고 해주세요. 위식에다 1 넣고 아래식에다 1 넣고. 어떡하지? 위식에다가 1 넣고요. 아래식에다가 1 넣고요. 그러면 1 넣어서 1 넣으면 뭐가 되니? 4 나오나 4? 아래식도 1 넣으면 4 나오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1이라는 선이 있어. x는 1. 그런데 여기 1,4라는 자리가 있어. 1,4.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는 모두 다 1,4를 지나는 거야. 그런데 어때야 되느냐? 1,4를 지나긴 지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걸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얘를 그리고 왼쪽은 얘를 그립니다. 왼쪽은. 그런데 둘이 1대1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요 노란색이 이렇게 생겼다. 1번처럼. 아니면 노란색이 2번처럼. 노란색이 3번처럼 생겼다. 빨간색이 뭐 1번처럼. 빨간색이 2번처럼. 빨간색이 3번처럼 생겼다. 어떻게 숫자를 연결을 해야 이게 1대1 대응이 될 것인가?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2번은 안 되죠. 상수함수야. 수평은 안 돼. 수평은 1대1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평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야 되느냐? 노란색 1번이면 빨간색 3번을 그려줘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쭉 1대1로 쭉 가는 거죠. 아니면 1번이면 3번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다. 맞지? 기울기 증가하면 기울기 양수잖아. 감소하면 기울기 음수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 식의 기울기랑 두 번째 식의 기울기를 곱해버려. 둘이 곱해버려. A가 플러스면 A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럼 뿔뿔 곱하거나 마마 곱하면 결과는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로 문제를 풀어. 그러면 이게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인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2차 함계수가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2차 함계수가 마뿔이니까 음수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줘.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주고 얘는 그냥 주면 안 돼. 하나만 곱한 거야.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A 값의 범위입니다. 여기 실수로 문제 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호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호 넣으면 큰일 나. 기울기가 등호 넣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건데 0이면 수평이고 수평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이 아니다. 그래서 등호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어봐야 될 게 705번을 풀어봐야 되는데 705번이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세하게 하면 안 돼. 705번을 보겠습니다. 자, 705번 문제 이거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705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수가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풀었던 두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 그래프 1대1 대응일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 1대1 대응이냐? 아니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여기서 정의역을 잡아. 정의역. x는 a부터 x는 b까지만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떠냐? 요 만나는 자리랑 만나는 자리. y는 뭐 c부터 y는 b까지만 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꼭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뻗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제한된 범위에서 1대1 대응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건데. 지금 나 쉬었다 해야 돼? 쉬었다 해야 되는 거야.